1764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 지식의 사회가 매료된 겁니다. 중요한 얘기 없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대해서 이상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했고 이성적 인간을 상정했지. 인간은 이성적이야 라고 생각했어.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며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다. 베카리아 씨는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이성적이다.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익을 따라서 행동한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현재의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 않는다. 대가 없이 자유를 내어놓진 않는다. 이 말은 전제가 뭐예요? 사람은 대가가 있다면 자유를 포기한다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대가가 있다면, 대가가 있으면 자유를 포기한다. 앞에 말이 빠졌죠? 모든 자유 아니야. 일부의 자유를 포기한다. 이 말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거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대가가 있으면 일부의 자유를 포기한다.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자유를 포기하고 난 나머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대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누리고 싶지만 하지만 10을 포기하면 90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10은 포기한다라는 거지.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내가 포기한 자유, 네가 포기한 자유 다 합치면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형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서 관리한다. 오해하시면 안 돼. 주권자, 우리 그냥 국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아니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주권자가 위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법은 법의 목적이 나왔죠?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하기 위한 조건. 요게 법의 목적이지. 조건이라고 해도 좋고 법의 목적이라고 해도 좋겠네.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이 법을 지켰더니 내가 좋아. 그렇지, 나도 좋아. 그래야 법이 준수가 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잘 준수되고 전체를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것이 형벌이다. 이러한 논증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말이 좋아 출발점이지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전제야, 전제. 내가 준 것, 내가 준 자유, 내가 준 권리 이상으로 누구에게 형벌 주지 마. 이거야. 딱 제한이 되어 있어. 형벌? 좋아, 오케이. 왜 오케이? 쟤한테 형벌을 줌으로써 나의 행복이 증진된다면, 나머지 사람의 행복이 증진이 된다면 형벌 오케이. 하지만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 두 번째 단락.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살인범을 감옥에 가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아. 인간을 괴롭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다.
베카리아가 생각한 형벌,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억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거다. 살인범 잡아다가 감옥에 가져다 놓는 이유는 뭐야? 걔가 또 다른 살인 못하게 하려고. 살인하면 저렇게 감옥에 30년씩 갇히는구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것은 범죄로 얻을 이익,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옆에다 공식처럼 쓸게요. 범죄로 얻는 이익, 다른 말로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 공익의 손실 보다 형벌의 손해,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면 돼. 조금이라도 크면 돼. 근데 너무 많이 크면 안 돼.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든 알 수 있게 처벌 체계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달라져야 한다. 살인인지 절도인지 어떻게?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차등적으로. 무단횡단 징역 10년, 살인 징역 10년. 그건 안 돼. 그치?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따라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공익의 훼손한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공익을 훼손하는 정도가 많으면 형벌의 세기, 형벌의 크기는 커져야 하는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익을 많이 훼손하면 형벌도 강하게. 다른 말로 어디가 있어? 울타리를 높게. 형벌을 세게 한다. 울타리를 높게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처벌은 비례관계를 꼭 지켜줘야 한다. 넘어서는 처벌. 베카리아는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양도된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했겠지. 그럼 또 밑에다 써야지. 넘어선다. 무엇을 넘어선다? 양도된 범위 벗어나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양도된 범위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범죄를 일으킨 두 범죄의 형벌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무단횡단 10년, 살인 10년,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억지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다른 범죄, 다른 형벌. 다른 범죄, 다른 세기. 다른 울타리의 높이가 있을 때 억제력이 생기는 거다. 이거입니다. 세 번째 단락.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걸 역설한다. 어머, 이렇게 멀리 띄워놓으면 어떡해.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다. 여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노란색이냐고? 위로 쭉 올라오면 뭐였어요?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자유롭고 행복 추구한다, 이성적이다, 이익을 저울질한다, 그에 따라 행동한다,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6번.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다. 노란색은 베카리아가 바라본 인간의 특징이지. 이거 얘기 왜 하냐고요? 옆에 10의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다. 그래서 10번에 2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감각에 맞춰 제도가 운영된다고?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뎌져서 마침내 그런 거를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는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빨간색 체크.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저 새끼들은 사람 죽여놓고 편하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깜빵에서 먹고 자고 처하고 자빠져 있어 라고 해서 불만일 수 있겠지만 아니야. 기간이 길잖아. 일주일이 아니거든. 20년, 30년이거든. 그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20년, 30년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시죠. 어우, 끔찍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죽는 장면을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랫동안 대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요 말을 슬쩍 조금 의역하면 요거예요. 사형보다 누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기징역이 징벌로서의 효과는 더 높은 거야. 효과가 더 높아. 이렇게. 무기징역 받은 놈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해가지고 목매 달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살려내서 다시 나머지 징역 계속 살려. 너무 끔찍하지 않아?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더욱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희생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거 엄청 간단한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이야, 공익. 공익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위로 또 올라올게요. 이 글 난 너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유를 포기합니다. 나머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고 아까 썼지. 근데 여기에서의 이 포기하는 이 자유에는 사람의 생명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생명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내 목숨 빼놓고 나머지 자유.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방금 읽은 부분 내려오면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뭔 거야? 양도의 범위를 벗어난 거야. 사형은 양도의 범위를 벗어난 거야. 따라서 베카리아는 답 나왔죠? 사형 반대야. 사형 반대.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사회계약자로 이해한다. 베카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 반대하니까 휴머니스트지. 예, 최대 최소의 행복 이야기 하잖아요. 공리주의자지. 인간들이 자유를 내놓고 권력을 주권자에게 주기로 계약한 거다. 사회계약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학에서는 형벌로 갚아준다라는 응보주의를 탈피해서 옛날엔 이랬거든. 그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내리겠다야. 이거야. 근데 지금은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범죄 예방을 방지한다라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때문에 처벌하기 위한 형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죄 지은 새끼니까 벌 줘야지. 에이, 그것보다 형벌의 목적을 예방해 두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옆에 10, 1, 2, 3 네 문제지만 3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베카리아의 관점.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법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이고 감각적이다. 아까 확인했죠. 개개인의 국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 자유의 일부를 내어주고 나머지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지. 법을 준수하면서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 아니죠. 이렇게. 주권자는 누구야?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탁받은 자지. 주권을 위탁받은 자.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합니다. 그렇죠.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고 우리 마지막에 썼죠? 답은 3번. 밑으로 내려와서 기역 누굴까? 기역. 울타리. 기역. 울타리. 재범을 방지합니다. 그렇죠.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게 뭐라고 그랬어? 본문에서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지.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손익을 저울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합니다. 그렇지. 저 울타리 안에 내가 갇히게 됐을 때 보는 손해와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저게 더 커야 돼. 그래야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알겠습니다. 요거 좀 풀어서 써드릴게요. 내가 울타리 안에 갇혀 지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손해가 범죄를 저질러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 이성적이니까.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합니다. 여기에서의 목적 달성은 뭔데요? 범죄 예방하는 거겠지. 범죄를 억제하는 거겠지. 답은 5번이네요.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아니야. 얼만큼이면 돼? 조금이라도 크면 돼. 그러니까 5번 틀린 이야기지. 높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크면 오케이. 조금이라도 크면 오케이. 다음. 아까 슬금슬금 어디가 있냐? 이 부분 있죠. 여기
요거 써드린 이유가 13번, 12번 푸시라고 써드린 거지. 12번 푸시라고 써드린 거지.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베키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아니에요. 공리주의는 형벌이 전체적 사회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보는 거지. 어쨌든 사형 반대는 맞고.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아니야. 범죄 예방 효과 있기는 있어.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방은 잘 안 돼. 오히려 죽이는 거 너무 충격적인 거 보여주는 것보다 오랫동안 가둬놓는 게 차라리 나아.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원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아니요. 사람 죽는 거는 너무 충격적이지만 영원히 각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3번 탈락. 가장 큰 가치, 예를 들면 뭐예요? 생명이지.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는 있을 수가 없다.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난 그거 주지 않았다. 사형을 비판할 겁니다. 그렇죠.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무기징역으로 대처하는데 오히려 찬성할 거야. 한 방 세게 죽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 오랫동안 갇혀있는 걸 더 좋아할 거니까. 탈락. 다음 A, B, C, D, E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2번이죠. 단절하다는 무슨 뜻인데요? 유대나 관계를 끊다지. 유대, 관계를 끊다. 이런 뜻입니다. B에 나와 있는 B, 가로막는 거는 단절한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범죄를 예방하는, 차단하는, 이게 더 좋겠다. 단절보다는 차단이 더 좋겠네요. 단절을 차단하는. 범죄를 차단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를 억제하는. 이러한 말이 더 좋겠네. 오케이. 일단 정치.